안녕하십니까. 독학으로 에너지 기능점까지 취득한 트루먼입니다. 이제는 시험 당일 필요한 실전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을 몇 번이고 외워서 반복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을 절감을 하실 겁니다. 자재 지급부터 제출하기까지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순서를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내 생각에 다른 순서가 좋을 것 같다 싶으면 바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100%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지급되는 배관은 아마 넉넉하게 줄 겁니다. 배관 사이즈마다 실제 만들 때의 길이보다 한두 뼘 정도 더 길게 배관 여유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배관 사이즈마다 이렇게 여유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남는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혹시나 나사산을 잘못 냈다거나 아니면 이동하다가 어디 부딪혀서 나사산이 뭉그러졌다거나 아니면 길이를 잘못해서 절단을 했다거나 아무튼 무슨 이유로든 간에 재수없으면 다시 배관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 수험자가 배관이 부족해서 배관 안 쓸 거면 좀 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절대 주지 마십시오. 비정한 말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배관을 그 구걸하는 모습이 실제로 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은 배관은 굴러다니지 않게 연장통에 꼭 소중하게 보관을 해두십시오.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용접하러 자리를 비웠다가 배관이 슬쩍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흔치는 않지만 저도 예전에 어느 시험장에서 이런 경험이 있었다고 딱 한 번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혹시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작품을 만들 때의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자리를 비우는 것도 남들 비울 때 같이 비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죠. 도면을 받으면 곧바로 배관마다 1번부터 끝번까지 숫자를 적어 놓으셔가지고 이제 배관 절단 길이를 산출하십시오. 몇 미리씩 절단을 해야 할지 그 도면에 한꺼번에 계산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배관의 길이가 산출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일괄적으로 한 번에 배관을 잘라 주십시오. 하나 자르고 치수 재고, 또 하나 자르고 또 치수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해당 번호의 절단된 배관을 흰색 페인트 마커로 배관 가운데 숫자를 이렇게 적어 놔주세요. 다이소 접시꽂이 숫자와 여기 있죠? 다이소 접시꽂이 숫자하고 일치하게 배관을 절단을 했으면 꽂아 넣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플랜지 용접을 하는 배관을 잘랐을 때에는 페인트 마카로 X표를 치든 아니면 B금을 긋든 무슨 표시를 하든 해놔야 돼요. 나중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시간에 배관 나사산 내고 하다 보면은 잘못해서 실수로 용접할 부위에다가 나사산을 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나사산을 그렇게 내버리잖아요? 용접이 미숙하신 분은 100% 빵꾸 납니다. 이게 뚫어버린 거 용접하려면 용접공이 부족할 수도 있고 용접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페인트 마카로 X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식별이 가능하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동관도 치수 산출한 만큼 제대로 절단을 해주시고 다 잘랐으면 이제 다이소 접시꽂이를 이렇게 한꺼번에 들고 가십시오. 나사 절삭기 앞으로 가주셔가지고 자 이제부터 여기에서 이 꿀팁 또 한 번 나갑니다. 일단 2분의 1인치 배관부터 시작하시고 한 군데 나사산을 내신 다음에 엘보 하나 이런 거 엘보나 정티 들고 와서 손으로 대충 조립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두세 바퀴 정도 부드럽게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나머지를 순서대로 이렇게 나사산을 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엘보가 이렇게 조립이 안 된다. 만약에 조립이 안 된다. 그러면은 자동 파이프 머신이 해당 사이즈의 파이프 머신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2인치로 세팅된 파이프 머신에 이 2분의 1인치 파이프를 들이대서 나사산을 깎아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나사산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런 분 제가 시험 볼 때 실제로 옆 사람이 그렇게 해서 낭패스로 하는 거 봤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꼭 한 귀퉁이 나사산 한 번 냈을 때 처음에 한 번 냈을 때 엘보라든지 정티 같은 거를 한번 갖고 와서 조립을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조립이 되는지. 이건 나사산 깊이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산을 전부 만들었으면 나사산 한쪽을 안낸 파이프가 2개 있죠. 그 파이프 2개랑 평화샤 2개, 그리고 플랜지 2개, 자동 용접면, 용접망치, 와이어 브러쉬, 용접 장갑, 플라이어 이렇게 들고 용접하는 지정된 장소로 바로 이동을 해주십시오.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작업형 시험을 보시는 분이나 처음 가보는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보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시험 당일날에 조금 일찍 와주세요. 조금 일찍 오셔가지고
용접하는 곳의 위치와 조립 작업하는 작업장 위치 이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둥지둥해서 용접 어디서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당황하면 용접할 때까지 계속 당황하게 될 수도 있어요. 작업 관련 준비물은 뭐 한두 개 준비물을 놓고 와서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리 따로 모아두던지 아니면 봉지에 써두던지 하셔도 좋고요. 어떻게 하든지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황하면 실수예요. 그리고 용접실에서의 실전 꿀팁을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류치를 조정해가지고 용접물이 잘 느껴지는 뭐 이런 걸 잘 하시는 숙련자분이시라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거에 자신이 없고 난 솔직히 용접에 자신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산소 용접부터 하시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게 끝나면 전기 용접을 바로 해주셔야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 용접을 할 타이밍이에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분들이 전류치를 알아서 미리 잘 조정을 해 놓을 거예요. 단지 지금 본인은 그 시간에 상수 용접을 미리 해서 시간을 아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기 용접을 진행을 하시면 그래도 시간도 아끼고 뭐 좀 더 매끄럽게 시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시험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미리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여러 번 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100원 절단하고 나사탄을 낸 다음에 산소 용접을 먼저 할 거야. 아니면 뭐 플랜지 용접부터 할 거야. 뭐 이런 걸 미리 결정하셔야지, 상황을 봐서 해야지. 뭐 그렇게 뭐 자신감을 갖고 계신 것도 좋은데 잘못하다 이제 또 꼬일 수도 있어요. 가정 상황을 너무 많이 만들어놔도 혼란스럽고 당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어디까지나 전기 용접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맞대기 용접도 시험 과목이 있다면 뭐 플랜지 용접할 때 같이 동시에 해주셔야죠. 플라이어로 하나씩 시키면서 계속 용접을 끝까지 하시고, 용접이 불안하신 분들께 여기에서 이 꿀팁을 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드가 이쁘게 안 나온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용접에 자신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2번이든 3번이든 계속 돌리세요. 두꺼워도 괜찮습니다. 빵꾸가 나면 떨어지는데 비드가 두껍다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용접봉 끝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자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돌려주세요. 제가 예전에 플랜지 용접을 할 때 한 바퀴 싹 깔끔하게 돌리고 이건 완벽해 이렇게 자만을 하다가 거기에서 물 새서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떨어지는 건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최소한 2바퀴 이상, 그리고 용접봉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돌려주세요. 물론 용접을 이렇게 한 다음에는 바로 용접봉부터 제거하고 그 위에 다시 용접을 해야겠죠. 한 번 용접 중단될 때마다 용접봉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제거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건 나중에 플랜지 용접 동영상을 올릴 때 또 다른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작품과 관련된 용접이 모두 끝나셨으면 바로 작업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시고요. 이번에는 산소 용접을 일부분 해야 될 차례입니다. 디귿자로 꺾이는 포인트가 6개가 넘을 수도 있고 8개가 될 수도 있고, 기능사는 좀 더 작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 비슷비슷합니다. 시험보는 동관 용접 같은 경우에는 절단한 동관 2개, 동일부 2개, CM 어댑터 이런 거, 은납봉, 붕산 이런 거 다 바리바리 싸들고 다 용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미리 용접을 해두는 부분이 또 따로 있거든요. 2포인트 정도. CM 어댑터하고 동관 삽입 부분 한 군데, 그리고 여기와 연결된 동관, 동엘보 2개씩 2번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으로는 주머니에 라이터를 들고 가시고요. 시험관이 왔다 갔다 이렇게 바쁘면은 그냥 내가 스스로 라이터를 불 붙여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작업이 끝났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모두 조립을 해주십시오. 기능장의 경우에는 바이패스 배관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립 순서가 특히나 중요한데요. 이것도 치수 조립부터 세부적인 실전 꿀팁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할 때에는 미리미리 이렇게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두지 마시고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조립할 때마다 그때그때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서 조립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누수되지 않게 테프론 테이프 감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사항을 드리자면요. 유니온을 조립할 때 패킹 넣고 조립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어느 분은 유니온 나사산에 테프론 테이프를 감고 조립을 하면 티가 잘 안 나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감독관으로 그 대한민국 영장이신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FM이에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이제 테프론 테이프를 유니온에 감았다, 그거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기 바라고, 부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싱 고무가 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부싱과 관관 나사산을 낸 부위가 새는 경우가 많아요. 조립을 하는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한쪽으로 파이프 렌치를 잡고 한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야 돼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의 연습은 해보셔야겠죠. 많이 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쪽 유니온 나사산 부분이거든요. 네, 그럼 다음으로 CM 어댑터까지 조립이 다 되었으면 꼭 시계를 확인을 해서 남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수 용접 덜한 거 마무리하기 전까지 한 30분 정도 이상 남아있으면 충분하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거의 조립이 되었으면 전체적으로 치수가 어느 정도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분해를 했다가 조립할 수 있는 기회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기서 더 조립을 하게 되면 이제 분해하지 못합니다. 치수가 허용 치수 이내이면 그냥 다음 조립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이제 나머지 자재들이랑 집에서부터 미리 물러놓은 1.5L 페트병이랑 그리고 걸레를 들고 산소 용접하는 곳으로 가시고요. 산소 용접을 하실 때 미리 걸레로 이렇게 산소 용접을 할 포인트 가까운 테프론 테이프 있죠? 이렇게 조립한 부분에 걸레를 둘둘 말고 페트병에 있는 물로 충분히 적셔주신 다음에 작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 포인트 산소 용접이 끝났으면 페트병에 남아있는 물로 걸레에 다시 한번 물을 쏟아 부으세요. 바닥에 물 떨어지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장갑에 물 묻는 것도 개의치 마시고요. 한 포인트 산소 용접이 끝날 때마다 페트병에 있는 물을 걸레에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작업은 끝입니다. 나머지는 시간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배관에 페인트 마커로 색칠해 놓은 거 이렇게 뭐 카타칼로 이렇게 긁어주셔서 깔끔하게 만드셔도 되고요. 깔끔하게 한다고 뭐 이 테프론 테이프 삐죽 튀어나온 거 이렇게 막 긁고 막 그러다가 이 안에 있는 테프론 테이프까지 엮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수압 시험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테프론 테이프 미관이 안 좋다고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작품이 완성이 되었으면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으로 꼭 치수를 한번 자신이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 크게 치수가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목표이고요. 여기까지 조립을 했으면 다시 조립을 할 수가 없어요. 현 상태에서 재는 치수는 단지 내가 치수 오작으로 떨어질지 아닐지 확인하는 차원이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수평도가 이렇게 안 맞다고 땅에다가 놓고 발로 밟으시는 분들 어쩌다 한 번씩 보거든요. 웬만큼 비틀린 거 아니고는 그냥 두십시오. 수평 맞춘다고 이렇게 발로 밟고 막 그러다 보면 테프론 테이프 감은 거 풀리고 배관 이렇게 꽉 조인 거 풀리고 해서 물새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특히나 배관 치수가 클수록 약간만 풀려져도 물새기가 쉬워요. 15A 같은 경우에는 뭐 30도? 45도? 뭐 약간 이 정도 살짝 한 번 정도 풀려도 새지는 않습니다. 물론 테프론 테이프는 잘 감겨있다는 전제하에서요. 배관이 클수록 조립이 풀렸을 때 물새기가 더 쉽다는 걸 명심을 하시고요. 실제 작품 연습할 때 팁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로 배관 절단 관련된 계산 시간,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배관을 절단하는 데 걸린 시간, 세 번째 아크 용접하는 데 걸린 시간, 네 번째 산수 용접하는 데 걸린 시간, 다섯 번째 조립하는 데 걸린 시간, 여섯 번째 산수 용접 마무리하는 데 걸린 시간. 이렇게 따로 작업에 걸린 시간을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실제 총 시험 시간과 비교를 해서 어디 구간에서 시험 시간을 더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 대해서 뭐 작업을 하시기가 좀 어려운 여건이라면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도 여러 번 많이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네, 합격을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